비욘세, 마돈나, 지지 하디드 등 세계 패셔니스타들이 즐겨 쓰는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저의 일은 브랜드업입니다. 김한국 대표는 당장의 매출에 급급하지 않고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제품을 출시할 때도 항상 설레임이 기준이 되는데요. 내가 설레이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설레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설레임들이 만나 세상을 놀래키는 것이죠. 기나긴 역사 없이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등극하기, 새로운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 어떤 브랜드 혹은 어떤 제품 광고인지 아시겠나요? 이 브랜드는 2017년 루이비통을 소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 계열사인 엘게터톤 아시아로부터 약 700억을 투자받으며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인데요. 몽클레어, 펜디, 알렉산더 왕, 오프닝 세레모니, MC와 협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위한 선글라스를 제작하고 비욘세, 마돈나, 지지 하디드 등 세계 패셔니스타들이 즐겨 쓰는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한류 열풍,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배우 전지현에게 제품 몇 개를 보내줬을 뿐인데 디자인만 보고 직접 선택하여 착용한 모습이 방영되면서 일명 천송이 선글라스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정말 브랜드명처럼 괴물 같은 성장을 거듭하는 이 브랜드는 국내 토종 브랜드입니다. 계속해서 상반된 요소를 결합하는 일명 섞기 전문 브랜드. 겉모습은 젠틀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몬스터 같은 욕망이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젠틀몬스터입니다. 젠틀몬스터, 어떻게 10년 만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섞기 전문 젠틀몬스터는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저 선글라스, 안경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네 근처 체인점 안경점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가의 비용도 아닌데 20, 30대들이 열광하는 이유 정말 궁금하시죠? 우선 젠틀몬스터는 아이웨어 브랜드답지 않게 계속해서 제품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독특하고 다소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술품을 설치해서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북촌의 가장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하여 만화방 컨셉의 쇼룸을 선보였죠. 저는 이렇게 제품이 아닌 공간을 선보이는 것,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공간에서는 제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정도 크기의 쇼룸이라면 1층과 2층은 현대학적인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고 가장 고층에 들어서야만 제품들이 예술품 중간중간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마치 판매에 중점을 두며 수직적인 판매자, 소비자의 관계 형성이 아닌 경험 공유에 중점을 두어 수평적인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매장만 섞었을까요? 제품에서도 브랜드 컬러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CD, 연필, 수갑 등 아이웨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물건들과 이상한 듯 이상하지 않고 색다른 조합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경험하는 동시에 낯설지만 새롭고 재미있는 물건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죠. 너도 나도 선글라스를 껴보고 사진으로 남기고 SNS에 올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바이럴이 형성됩니다. 혹시 코스메틱 브랜드 템버린즈와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들어보셨나요? 이 두 브랜드도 정말 독특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두 브랜드도 모두 젠틀몬스터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템버린즈와 누데이크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섞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템버린즈, 클러치와 핸드크림을 섞죠. 핸드크림을 쓸수록 구겨지는 패키지를 마치 때가 탈수록 멋스러운 가죽 가방 같은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뿐일까요? 심지어 누데이크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입빵, 케이크와 크루아상을 섞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섞는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직원들에게 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향사, 파티시에, 소믈리에, 미디어 아트 전문가,
로봇공학자 같은 아이웨어 브랜드라고 믿기지 않는 직원 구성이죠. 젠틀몬스터의 첫 전성기는 2014년 별의 소음 그대가 방영된 시점입니다. 젠틀몬스터도 과연 물 들어올 때 노저었을까요? 판매처를 늘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하고 광고를 계속해서 늘리고 정답은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그렇다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정말 뻔하게 앞에 드라마 방영 사진을 캡처한 현수막을 걸고 매장 내에는 전지현이 착용한 선글라스부터 제품들만 쭉 전시했을까요? 아닙니다. 1층에는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마치 전시회처럼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 시점까지도 하우스 도산이라는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게 됩니다. 저의 일은 브랜드업입니다. 김한국 대표는 당장의 매출에 급급하지 않고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젠틀몬스터의 핵심 철학, 세상을 놀라게 하라입니다. 그에 따라 제품을 출시할 때도 항상 설레임이 기준이 되는데요. 내가 설레이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설레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설레임들이 만나 세상을 놀래키는 것이죠. 기나긴 역사 없이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등극하기, 새로운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은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브랜드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의 공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젠틀몬스터는 전환이 아닌 브랜드를 목표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편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익숙한 것에 질려하기 때문에 항상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이즈 마케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충격에 의해 뇌리에 깊게 박히기 때문이죠. 새로움에서 오는 설레임, 짜릿함,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그 처음이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젠틀몬스터는 이처럼 설레임들이 모여 제품을 출시하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그 설레임을 나누었기 때문에 정말 몬스터 같은 파급력이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제품과 브랜드명이 들어간 소재를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방대하게 노출만 하는 게 브랜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젠틀몬스터는 판매 양보다는 브랜드 퀄리티에 중점을 두고 길게 그리고 멀리 봤기 때문에 고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찾아가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에게 돈과 제품을 제공하면서 협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직접 찾아오게 만들고 소비자 간의 자연스러운 바이럴이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그 브랜드가 궁금해지는 이것이 진짜 브랜딩이라는 것이죠.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자주 여는 것, 브랜드와 관련된 광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 단순히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라서 혹은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시라면 이번 영상이 광고주님 생각의 전환에 많은 파급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브랜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